오늘은 질라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리그를 가서 몇 골을 넣었고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다들 알다시피 이 형이 성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사건 사고나 에피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일단 이 형 인생에서 축구는 떼놓고 어린 시절만 보면은 아주 살벌해요. 이 형 성격이 세진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가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평탄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서로 바람나고 형제 중에 이복 누나 하나는 마약하다가 연락이 끊기고 집안은 가난하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 질라탄은 남의 물건에도 손을 대요. 그렇다고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냐? 그것도 아니었죠. 아무튼 그러던 도중에 부모님은 이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질라탄은 아버지랑 살게 되죠. 근데 질라탄이 보니까 희한한 게 아버지가 스웨덴에 살면서 맨날 유고슬라비아 노래를 틀어놓고 맨날 술만 퍼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니 근데 하필 아버지가 살던 곳이네. 폭격으로 자기 어머니랑 친구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죠. 결국에 스웨덴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 와중에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는 맨날 고향 유고슬라비아 노래 틀어놓고 술만 마셨던 거죠. 그렇다고 질라탄 아버지가 술만 먹은 거는 아니었어요. 질라탄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자식 위해서 싸워주는 마초였다고 하죠. 문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질라탄과도 많이 싸웠다고 해요. 이게 한이 맺혔는지 질라탄은 어린 시절이 진짜 불우한데도 마약과 술은 입에도 안 댔다고 해요. 대신 도둑질을 하죠. 자전거를 슬쩍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훔칠 때 짜릿한 느낌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변태새끼인가? 아니 한 번은 커다란 가방에 달려있는 자전거를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집배원의 자전거였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축구 훈련을 마치고 걸어가는데 옆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있어서 슬쩍 했더니 자기 코치님 거였죠. 또 중학교 때는 친구의 소니 플레이어를 훔치기도 했고요. 질라탄이 어릴 때 보리단장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사진이 없어서 참 난감한데 이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아무튼 보리단장이 질라탄이 어릴 때 뛰던 말매 구단의 단장이었거든요. 질라탄한테 이 사람은 거의 제2의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질라탄의 재능을 알아봐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질라탄이 18살 때 뛰던 말매가 2부 리그로 떨어져서 진로를 고민할 때도 오히려 출전 기회가 찾아오니까 너한테는 좋은 거다 남으라고 권유를 해요. 실제로 질라탄은 말매 2부 리그에서 실력을 많이 키웠다고 자서전에도 적어놨죠. 보리단장도 질라탄을 아껴서 별장에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기도 했고요. 이렇게 질라탄은 보리단장을 아버지처럼 따라요. 근데 그거 알죠? 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으면 더 아픈 거. 질라탄은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갔을 때 1등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점차 유명해지죠. 결국에는 아약스에서 군침을 흘리죠. 물론 질라탄은 이런 계약과 관련된 모든 거는 보리단장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리단장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아약스 사람들하고 미팅하니까 나와 라고 하죠. 그리고 진행된 계약서를 내밉니다. 16만 마르크 메르세데스 자동차. 당시 질라탄이 받던 돈의 4배였죠. 근데 더 화끈한 건 이적료는 자그만치 760만 유로에 달했어요.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였죠. 이러니까 뭐 사인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해요. 근데 문제는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질라탄이 받는 돈이 딱히 없던 거죠. 질라탄이 어리다 보니까 월급 말고는 계약을 체크 못한 거지. 보리단장이 안 알려줬거든요. 네덜란드가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축구 선수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도 몰랐죠. 그냥 원래 받던 것보다 4배나 많으니까 우아했는데 사실 질라탄은 아약스에서 가장 적은 급여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이적료는 구단한테 주는 거였죠. 거기에 원래는 이적료 중에 10%를 받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보리단장이 안 줍니다. 그래서 질라탄이 전화를 해요. 10% 언제 주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단장이 하는 말이 그 10%는 영국 보험 상품에 투자했다라는 개소리를 하죠. 아니 왜 남의 돈을 마음대로 보험 상품에 투자하냐고 변태새끼인가. 아무튼 질라탄은 그렇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결국에 이적료의 2%만 돌려받고 둘의 관계는 끝나게 되죠. 근데 하리 단장이 자기 자서전에 질라탄을 자기가 발굴했네 뭐네 이런 말을 써놓으니 질라탄이 넌 절대 안 잊는다고 자서전에 못을 박아버렸죠. 질라탄은 카페에서 헬레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담배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하이힐에 코트를 즐겨 입어서 질라탄이 뭐 사치스러운 대왕마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라탄보다 11살이나 많죠. 아무튼 질라탄이 먼저 접근을 하는데 아무리 이뻐도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여자랑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을 하고 말지. 그렇게 아내가 됩니다. 근데 질라탄이 아내 헬레나랑 연애하던 시절에 사고를 좀 쳤어요. 별거는 아니고 헬레나한테 차를 한 대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연히 헬레나는 뭐 좋은 일에 쓰는구나 하고 렉서스를 구해줘요. 근데 질라탄은 그 차를 자기 친동생 여자친구 정원에 폭죽을 터트리고 도망가는 데 써요. 싫어해요 진짜. 근데 또 네덜란드에서는 폭죽이 불법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2000년도에 폭죽 창고가 폭발해서 30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괜히 네덜란드 가서 우리나라 한강 앞에서 하던 것처럼 폭죽을 팡팡 쏜다 바로 철창 가는 거예요. 근데 질라탄이 이걸 또 해버리네. 그것도 여자친구한테 빌린 차를 타고 그것도 자기 친동생 여자친구 정원에다가 폭죽을 날려버렸죠. 덕분에 차를 빌려줬던 헬레나는 경찰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너가 임대한 차량이 폭발 사고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연락을 받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라탄은 아약스에서 파날 감독을 만나요. 파날은 아약스를 챔스 우승으로 이끌었던 명감독으로 꼽히죠. 당연히 질라탄도 명감독 파날이랑 일을 하게 되었으니 영광이죠. 그래서 질라탄은 파날을 거만한 얼간이라고 평가합니다. 독재자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다. 선수들을 숫자로 부르기를 좋아했다라고 하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서전에 얼간이라고 쓰여있어요. 유벤투스를 가고 나서는 카펠로를 만납니다. 무서운 감독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오죽하면 루니도 카펠로는 가만히 지나가기만 해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질라탄 형은 또 성격이 한성깔 하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카펠로 감독이라고 해도 질라탄 형이 마음만 먹으면 확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카펠로 감독은 어쩔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봐요. 어지간히 무서웠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원래 질라탄은 좀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면서 멋있는 플레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카펠로 감독이 골잡이는 골만 넣으면 된다. 그런 거는 싹 다 갖다 버려 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딱 골만 넣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질라탄도 덕분에 승부사로 변해갔다고 인정했죠. 게르디올라 펩 이 감독에 대해서는 진짜 원수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싫어해요. 질라탄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펩이 감독으로 있을 때 둘이 처음에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근데 메시가 펩한테 윙 말고 중앙에서 뛰고 싶다고 하니까 펩이 전술을 바꿔줍니다. 근데 질라탄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트라이커니까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펩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고 해요. 질라탄 말로는 펩이 인사도 건네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하죠. 질라탄이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티에리 앙리한테도 조언을 구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질라탄이 조언을 구하던 형이 티에리 앙리인데 그 형이 무한도전에서 이걸 했죠. 인생 참 신기해. 아무튼 그렇게 참고 참다가 질라탄이 라커룸에서 펩한테 배알도 없는 인간이라고 화를 냅니다. 무리뉴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게 꺼져버려 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자서전에 그대로 적혀있죠. 질라탄은 펩을 무리뉴와 자주 비교하는데 무리뉴는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지만 펩은 방안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일단 펩을 싫어하는 게 확실하죠. 질라탄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슈퍼스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기보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같다고 평가를 해요. 슈퍼스타들이 하나같이 너무 공손하고 펩을 선생님처럼 너무 잘 따랐기 때문이죠. 메시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악감정은 펩한테 있었죠. 메시는 수줍음이 많고 공손한 친구였다고 평가하죠. 질라탄은 차를 참 좋아했어요. 바셀에서도 포르쉐 터보를 타고 300km로 내달렸다고 해요. 덕분에 경찰이 쫓아오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훔치면서 도망다녔던 짬밥이 있어서 안 잡히고 잘 도망갔다고 하죠. 또 유벤투스에서 인테르로 이적할 때는 페라리 엔초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세계 399대 한정판이라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헬레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빨간 페라리를 몰고 있었는데 와이프 연락처를 알아내고 첫 번째 문자를 보낼 때 빨간 페라리를 탄 남자로부터라고 자기를 어필하기도 했어요. 질라탄은 문신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 문신은 허리에 있는 자기 이름입니다. 하얀 잉크로 한 거라 몸이 그을리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신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 라고 새깁니다. 기자들이 항상 자기를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난 내 주관대로 산다 라는 신념을 담아놓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용 문신도 있는데 자기는 그라운드의 전사인데 용이 일본에서 전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힘을 상징하는 남자, 아버지와 형제, 두 아들을 새겼고 심장에서 가까운 왼팔에는 어머니와 친누나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이 형은 항상 파파라치가 따라다녔는데 아내가 출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아들 맥시말리안을 병원에서 낳았을 때도 기자들이 엄청 따라왔었나봐요. 그래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질라탄이 세탁물 수거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안요원이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서 기자들을 따돌리게 되죠. 질라탄이 인터밀란에서 뛸 때 갓 태어난 아들 맥시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해요. 몸무게도 줄어들고 응급 상황인 거죠. 질라탄은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시 감독이던 만치니한테 사정을 얘기합니다. 만치니 감독 입장에서는 질라탄 사정이 딱하니까 경기 중간에 교체해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질라탄이 골을 넣고 날아다니니까 경기를 계속 뛰게 합니다. 그래서 질라탄은 결국에 풀타임을 뛰게 됩니다. 그때 질라탄이 연병할 만치니 감독이라면서 속으로 엄청 욕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죠. 가보니까 아들 맥시는 위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 수술을 잘 해서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형이 병원을 너무 무서워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복통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내랑 아들을 놓고 자기는 호텔방으로 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게임을 하게 되죠.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 대목에서 대체 뭐지 싶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라탄은 기어즈 오브 워라는 게임을 했는데 질라탄답게 대충 안하고 미친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하나 생기고 한번 만나기로 하죠.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냥 온라인 친구를 실제로 만난 건데 그게 하필 질라탄이네.
질라탄이 말하길 그 친구는 지적이고 모범생 같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자기보다는 자기 아내랑 조금 더 잘 어울려서 지냈다고 하죠. 질라탄이 인터밀란 시절에 이미 슈퍼스타였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신변이 걱정되기 때문에 항상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죠. 하루는 와이프 헬레나랑 친누나가 같이 차를 타고 질라탄이 뛰는 경기장을 찾아왔는데 당시 경기장 밖이 혼잡한지라 차를 천천히 몰게 되고 스쿠터 한 대가 지나가면서 사이드 미러가 접혀버리죠. 그러니 당연히 아내는 창문을 열었겠죠. 그때 일이 터집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탄 남자가 달려오더니 헬레나의 얼굴을 가격해요. 그리고 헬레나를 차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끌려갔으면 큰일 났겠지만 다행히도 옆에 같이 있던 질라탄 친누나가 헬레나를 잡고 버텨서 타박상만 입고 끝날 수 있었죠.